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혈관 속에는 작은 시한폭탄이 매 순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한폭탄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반신불수나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장일지, 뇌일지, 다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고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이 무서운 시한폭탄을 혈전, 즉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혈관은 한 번 막히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는 가슴이 돌덩이처럼 짓눌리고 식은땀이 쏟아지며 숨조차 쉴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덮쳐오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속에 피떡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영상을 보실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시청을 멈추시고 119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분 단위로 생명이 갈리는 아주 위험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런 증상이 없으시다면 긴 안도의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시고 뒤에서 이어질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피떡이 혈관 속에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식품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두셨다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무서운 피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피떡을 막아줄 음식에 대해 천천히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떡은 한마디로 혈전입니다. 피가 끈적해져 혈관 속에서 덩어리로 굳어버린 상태죠. 원래 우리 몸은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을 막기 위해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상처가 없는 혈관 안에서도 피가 굳어버려 위험한 피떡이 되곤 하죠. 문제는 이 피떡이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뇌혈관에 피떡이 생기면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과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며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바로 뇌졸중이죠. 심장혈관에 피떡이 생기면 가슴을 돌덩이가 누르는 듯 답답하고 왼쪽 팔이나 턱으로 통증이 퍼지면서 숨이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다리혈관에 피떡이 생기면 다리가 붓고 열이 나며 걷지 않아도 종아리에 심한 통증이 옵니다. 심하면 다리가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폐혈관에 피떡이 생기면 갑자기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한 경우 몇 분 안에 생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피떡은 어느 혈관에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이 완전히 달라지지만 공통점은 발병이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손쉽게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는 이미 생긴 피떡을 당장 녹이기보다는 더 커지지 않게 막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더 이상의 진행만 막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애초에 피가 끈적거리지 않도록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혈전을 예방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음식들은 의학적으로도 여러 연구와 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피가 맑게 흐르고 피떡이 쌓일 틈조차 주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피떡 형성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음식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멀쩡히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놓쳐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걸음을 옮기려는데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본 경험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 속에 이미 피떡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단 몇 분만 혈류가 차단돼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면 순식간에 뇌졸중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뇌졸중은 치료가 늦으면 평생 반신불수, 언어장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말을 잃었을 때 느낀 그 공포와 당혹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식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양배추가 뇌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불필요하게 피가 뭉쳐 피떡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즉 뇌혈관 속에 낀 기름때를 마치 청소부처럼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혈관 손상이 일반인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피가 멎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불필요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균형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뇌혈관이 튼튼해지고 피가 원활히 흘러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층에서는 뇌혈관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은 중년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뇌혈관이 쉽게 약해지고 남성분들은 흡연이나 음주 습관 때문에 뇌혈관이 더 손상되기 쉽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피가 한 곳에 머물러 피떡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배추 같은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뇌혈관을 살리는 약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 쌈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양배추 즙이나 양배추차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서 꾸준히 챙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 100에서 150g 정도, 손바닥 크기 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의 작용을 방해해 혈액 응고 수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어느 날 마트나 시장에 가시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뻐근해 잠시 멈춰서야 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려 깜짝 놀라 깨신 분들은요. 이런 신호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우리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만 번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 안에 기름기와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식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귀리가 심장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역할을 합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달라붙게 한 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심장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붙어있던 찌꺼기들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수치 같아 보이지만 심장 혈관이 막히는 속도를 늦추고 피떡이 달라붙는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니어층은 심장 혈관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혈액이 한 곳에 머물러 더 쉽게 응고되게 됩니다.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남성은 흡연과 잦은 음주 습관으로
심장 혈관이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귀리를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심장으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열어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드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선 물에 불려 죽처럼 끓여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귀리를 넣어 간단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귀리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게 챙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 40에서 50g, 밥숟가락으로 4-5숟가락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귀리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귀리의 칼륨 성분이 약효와 겹쳐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다리가 퉁퉁 붓는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종아리가 뻐근해 걸음을 멈추거나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 숨을 몰아쉬며 불안해 본 적도 있으시죠? 이런 증상은 심장과 다리의 혈관 속에서 피가 원활히 돌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강력한 펌프처럼 하루 종일 피를 내보내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피가 끈적해지면 그 힘으로도 충분히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길목이 막히면서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병이 생기거나 다리에서는 피가 고이면서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위험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다리에 생긴 피떡이 혈류를 타고 올라가 폐를 막으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고등어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고등어는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피떡이 달라붙는 것을 막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여 혈관 속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 혈관벽을 탄력 있게 해 심장과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즉 고등어는 혈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자연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명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확연히 낮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층은 활동량이 줄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 다리 쪽 혈류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장시간 버스나 기차 여행을 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통증이 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심장과 다리 혈관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림이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맛있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으로 조리하면 기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100g 정도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하며 일주일에 2-3회 드시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높아 쉽게 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매해 바로 드시거나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또 간 건강이 약한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등어 속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약과 겹치게 되면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이 멎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고등어의 혈압 안정 효과와 약효가 겹쳐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꼭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밤에 잘 때 종종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이 뻣뻣하고 저려서 컵을 잡기도 힘드셨던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은 말초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돌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끝까지 피와 산소를 보내주는 작은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손발이 차갑고 저리며 심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쉽게 지치고 온몸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마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늘에는 잘 알려진 대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여 전신의 혈류가 원활히 돌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즉 막히고 좁아진 혈관 길목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천연의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이 내려가고 손발 끝까지 가는 말초 혈류가 개선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마늘이 혈액 점도를 낮춰 피떡이 생기는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시니어층은 젊을 때보다 혈액순환이 약해져 손발 저림과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늘은 이런 증상을 완화해주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 전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진 시기에도 마늘은 위산 분비를 도와 음식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체내 노폐물을 줄여 피가 더 맑아지도록 해줍니다. 마늘은 하루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효과가 크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구워서 드시거나 꿀에 절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아찌나 김치에 넣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의 혈압 강화 효과와 겹쳐 저혈압이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도 생마늘은 피하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마늘은 그냥 흔한 양념 같지만 사실은 전신 혈관을 열어주고 피떡이 생길 환경을 없애주는 강력한 천연 보약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마늘을 꾸준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한쪽의 마늘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줄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표고버섯을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고버섯이 단순히 잡채나 전골 위에 올려 먹는 흔한 식재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불리며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건강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콜레스테롤, 무릎 통증,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제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고버섯이 이런 증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표고버섯이 우리 몸에 주는 4가지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반대로 독이 되는 음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3번째에서 소개하는 같이 먹으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찰떡궁합식품은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간편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50대 이후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모두 혈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이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에리타데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액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대학 연구에서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히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표고버섯을 꼭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고기와 표고버섯을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가 몸속에 그대로 쌓이지 않고 일부는 표고버섯 성분이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불고기, 전골, 갈비찜에 표고버섯을 넣어 먹었던 것도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혈압 조절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는데 칼륨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일수록 표고버섯을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습관 조절이 병행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데 표고버섯을 식단에 넣으면 혈압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인체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도로가 꽉 막히면 차가 밀리고 사고가 나게 되듯이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장을 보실 때 꼭 표고버섯을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잔병 치레가 잦아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찬바람만 불어도 금세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회복도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속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렌티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싸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렌티난이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는 실제로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렌티난을 항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듭니다. 즉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면역력은 마치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면 적이 침입해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성벽이 무너지면 작은 적도 쉽게 들어와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표고버섯을 먹는 집은 감기가 없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 중 하나로 표고버섯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표고버섯이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뼈의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 번 골절이 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다른 합병증까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하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뼈가 속부터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표고버섯은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친구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정구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햇볕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어 비타민 D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식품에 칼슘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뼈에 단단히 달라붙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마그네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뼛속의 칼슘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는 뼈 구조 자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단순히 뼈가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의 탄력도 좋아져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관절의 염증과 붓기를 완화해 줍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들어 뼈가 닳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절 속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8주간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표고버섯은 자연이 준 최고의 약재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뼈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뼈와 관절이 튼튼해야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거뜬히 계단을 오르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표고버섯을 단순한 반찬이 아닌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보약으로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를 뭘 꺼내러 갔는지도 도통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이런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녹이 슬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진이 60세 이상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버섯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즉, 단순히 맛있게 먹는 버섯 반찬이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B2, B6는 뇌신경세포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뇌에 좋은 성분들뿐 아니라 뇌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중 효과를 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고버섯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결과적으로 뇌세포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은 치매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키는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표고버섯 반찬을 챙기신다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일상 속 작은 기억들도 더욱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효능이면 표고버섯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좋은 효능이 무려 2배, 아니 3배 올라간다고 하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뼛속이 비어 구멍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죠. 그런데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고 뼈에 단단히 붙도록 하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표고버섯과 두부의 조합이 빛을 발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두부만 먹으면 칼슘이 절반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D 정무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햇볕을 받으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하고 이 성분이 두부 속 칼슘을 뼈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뼈 밀도가 높아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도 좋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근육이 약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넘어지며 회복도 더딥니다. 그런데 두부의 단백질과 표고버섯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근육 손실을 늦추고 힘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두부와 표고버섯을 함께 꾸준히 먹으면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가 바로 표고버섯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죠.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기름기를 녹여내고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고버섯에 에리타데닌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되죠. 즉 마늘이 혈관벽을 넓혀 피가 잘 흐르도록 하고 표고버섯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내는 역할을 하니 둘이 만나면 막힘없는 깨끗한 혈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약만으로는 완벽히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음식 조합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고지혈증 환자에게 마늘 추출물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줄어들고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액이 더 잘 순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 예방에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늘은 살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표고버섯의 면역력 강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도 강해지고 몸의 염증이 줄어들어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젊어야 몸도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마늘을 자주 드시면 혈압 걱정, 콜레스테롤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의 왕이라 불릴 만큼 철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철분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돕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표고버섯 속의 비타민C와 특정 아미노산이 시금치 속 철분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체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표고버섯은 뇌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하니 치매 예방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시금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인지기능 저하가 늦어지고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겠지요. 이렇듯 표고버섯의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이나 수박입니다. 표고버섯은 그 성질이 서늘한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표고버섯은 열을 내리고 몸속에 쌓인 열독을 풀어주는 식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체질이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표고버섯을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와 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이나 수박 같은 여름철 채소와 과일입니다. 오이와 수박은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서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은 위장에 불을 꺼뜨려 소화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며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표고버섯을 먹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곁들였다면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금세 속이 차갑게 식어 소화가 느려지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표고버섯과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두 식품이 모두 찬 성질이라 위를 냉하게 만들어 위산 분비를 줄이고 소화액의 활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어 트림이나 가스,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자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을 수 있지만 오이나 수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설사가 나거나 장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한 노년층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당도 과일입니다. 표고버섯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고버섯 속 에리타데닌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대 성질을 가진 고당도 과일이 함께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망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자체로도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인데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 이유는 표고버섯의 혈당 안정 효과가 강한 만큼 고당도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런 혈당 변동에 더 취약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어지럼증이나 손떨림이 쉽게 나타나고 심하면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가 표고버섯을 포함한 저혈당 지수 식단을 유지하다가 단기간에 고당도 과일을 추가했을 때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합병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고버섯과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도나 망고, 바나나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피하고 사과나 배, 블루베리 같은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맛은 좋지만 문제는 버섯이 기름을 머금어 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야 괜찮지만 위와 간 기능이 많이 약해진 노년층은 기름진 표고버섯 요리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튀기거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고기 자체의 지방도 부담인데 표고버섯이 그 기름을 흡수해 더 많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 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갑니다. 간이 약하거나 담석증,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표고버섯 자체는 간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기름을 과도하게 흡수했을 때는 오히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튀긴 표고버섯 요리를 주었을 때 2명 중 1명꼴로 속쓰림이나 채기를 호소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표고버섯을 찌거나 구워서 담백하게 조리하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살짝 구워서 기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도 표고버섯을 같이 굽기보다는 쌈채소와 곁들여 담백하게 드시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정리하자면 표고버섯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리 방법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